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9월 1일 8월 난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지표와 8월 실업률이 발표되어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인데요.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해 과열됐던 노동시장에서 냉각 조짐이 보이면 금리 동결의 기대감이 커집니다.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8만 7천 개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를 웃돌았는데요. 직전 월인 7월 당시 15만 7천 개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서 8월 동안 매달 평균 1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3월에서 5월의 평균치인 23만 8천 개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화물 운송업체 옐로의 파산과 할리우드 파업 여파로 운송창 고업과 영화 노동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6월과 7월의 고용지표 수정치를 이전 발표 대비 11만 개 대폭 하향 조정해 고용 증가 둔화세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6월 일자리 증가폭은 기존 수치에서 8만 개 줄인 10만 5천 개로 7월은 3만 개 줄어든 15만 7천 개로 수정됐습니다. 8월 실업률은 3.8%로 전월 3.5%보다 더 올랐는데요.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실업률을 근거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FOMC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은 93%로 전일 88%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8월 실업률 상승이 16세에서 24세와 5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핵심 생산 인력인 25세에서 54세 노동자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보고서는 연준을 이달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았으나 11월과 12월 중 금리를 다시 인상할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26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노동시장 재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 역시 통화정책의 반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노동시장 냉각 징후가 연준의 금리 인상 랠리 조기 종식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여러 지표를 참고해 오는 9월과 11월 회의 등에서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3일날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때 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탑 50 안에 있는 리얼티 인컴과 팔란티어에 관한 어제 올라온 눈에 띄는 분석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리얼티 인컴은 시킹알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이프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급락을 두고 과연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현재 역사상 최고 낮은 발류에이션으로 평가되고 있으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분석을 한 전문가는 레이투자 전문 부티크 투자 회사인 레온버그 캐피탈의 사장 주시 에스콜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레이 시장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기업 중 하나로 거의 30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 1994년 상장 이후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의 지주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인데요. 회사의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클래스 A는 임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임대 수입을 창출합니다. 클래스 A의 장점은 초기 임대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경기 침체 중에도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임대 계약에는 12%의 자동 연간 임대료 인상이 포함되는데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이 되어 꽤 높은 수익률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유지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리얼티 인컴은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 주가도 저렴합니다. 거기다 실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이면이 있듯 리얼티 인컴의 리스크를 꼽자면 회사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로 범위를 너무 넓혀가고 있는 것이 분석가가 뽑은 주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간 최대 5%의 목표 성장률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리얼티 인컴은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블랙스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레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특정 부동산 부문을 전문으로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기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걸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한 레잇은 한 부동산 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레잇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어쨌든 리얼티 인컴이 커지고 점차 그 초점을 잃으면서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가치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리얼티 인컴이 최근 EPRT보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라색이 리얼티 인컴 주가이고 주황색이 EPRT인데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분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지만 분석가는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폭락 이후 리얼티 인컴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5.5%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낸 유일한 때는 2020년 대유행 폭락 이후 잠시뿐이었는데요. 또한 회사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경우 향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력적인 총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앞으로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의 발류에이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한 월 배당 소득이 필요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리얼티 인컴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며 분석가 자신도 자신의 은퇴 포트폴리오에 리얼티 인컴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폭락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네요. 다음은 팔란티어를 좀 살펴볼까요? 팔란티어가 생성 AI에 대한 과한 기대 심리로 회사의 현재 실적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데요. 분석가는 팔란티어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히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실적은 하드웨어 수요에 있고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은 LLM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회사는 성장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아직 이 부분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향후 분기에 성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압박을 받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제 성과는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과대 광고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팔란티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 GDP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열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엄청난 야망 확장률 증가, 고객수 증가 등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LLM의 기능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 주기를 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 상황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리얼티 인컴과 팔란티어도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 궁금하네요. 또 궁금한 기업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